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5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를 넘어섰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노르망디가 프랑스 북부에 있습니다. 왜 노르망디라고 했느냐 하면은 9세기, 10세기 이 무렵에 바이킹이 유럽 전체를 침공하고 있을 때 주로 덴마크 출신의 바이킹이 노르망디에 정착을 합니다. 프랑스 왕이 땅을 내줍니다. 여기서 공국을 만들어서 살아라. 그러나 나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래서 노르망디가 저 북쪽에서 온 사람의 땅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힘을 기른 이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 공이 1066년에 약 7,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잉글랜드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헤이스팅스라는 곳에서 결전을 해가지고 당시에 잉글랜드를 다스리던 앵글로 색슨 귀족들을 다 경멸하고 잉글랜드의 주인이 됩니다. 그 32대 후손이 정보왕 윌리엄 공의 32대 후손이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가계를 그릴 때는. 이 노르망디는 대평원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기릅니다. 노르망디에 정착한 바이킹들은 노르만족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람들은 이 기병 전술에 아주 강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프랑스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잉글랜드로 쳐들어갈 때는 프랑스 말을 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을 영어와 접목시키죠. 오늘날의 영어가 단어가 많고 아주 표현력이 풍부한 것은 바로 이 노르망디의 전사들이 프랑스 말을 가지고 와서 결합시켰던 덕분입니다. 그 덕분이죠. 그래서 영어가 세계적 언어가 됐습니다. 한 5년 전에 이 노르망디를 여행을 하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오마하 비치라고 영화에 자주 나오는 오마하 비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 6월 6일인데 그때 미군이 가장 고전했던 데가 오마하 비치라는 그 코드네임인데 해안이었습니다. 그 근방에 이 멜레, 센트 메레 이그리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왜 거기 갔느냐? 거기 구경 갔더니 거기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첨탑에 낙하산을 타고 내리다가 낙하산의 첨탑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미군 병사의 조각품이 남아 있어서 가지고 관광 명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영화 중에 The Longest Day라는 노르만디 상륙전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영화인데 거기도 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인공은 존 스틸이라는 낙하산 부대 병장이었습니다. 그때 82 공수사단,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죠. 아마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 82 공수사단은 미군 사단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합니다. 1944년 6월 6일에 공수사단은 노르망디의 새벽에 공중 투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그리스란 마을에서는 이미 독일군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려오는 족족 사살을 했습니다. 미군이 거의 다 전멸을 했습니다. 82 공수사단 2대대 소속이었는데 이 이그리즈 성당 첨탑에 걸린 존 스틸이라는 병장은 죽은 척하고 그냥 매달려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독일군이 와서 포로로 잡았어요. 그 며칠 뒤에 미군이 이그리즈를 이제 해방합니다. 그때 탈출을 했어요. 다시 원대 복귀해가지고 1969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 갔더니 아직도 총탄이 그 성당 벽에 총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스테인글라스 조각에 성모 마리아와 세 사람의 미군 낙하산 부대 군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자그마한 공수부대 기념관이 있었어요. 공수부대 기념관. 그래서 아주 이 관광 명소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코믹한 장면이지만은 그 상황은 코믹하지가 않죠. 동료는 다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죽고 하는 것을 그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마을 근처에 오마하 비치가 있습니다. 오마하 비치에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처음과 끝이 오마하 비치에 있는 미군 묘지가 나오죠. 묘지. 그 영화의 주인공은 톰 행스고, 톰 행스에서 구출된 라이언 일병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톰 행스가 톰 행스가 연출을 하는 그 장교가 묻힌 곳을 참배하는 장면입니다. 이 오마하 비치 상륙작전에는 아주 미군이 고전을 했는데, 왜 고전을 했냐면 당시 약 미군 4만 3천 명이 그 오마하 비치에 상륙을 하는데 약 7천 명의 독일군이 그 절벽 위에서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목표는 해안에서 다 격퇴시킨다. 주로 기관총과 대포로서 사격을 하면서 대응을 하니까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륙군이. 우선 날씨가 나빴어요. 그리고 해안에 상륙하기 전에 상륙정이 불타고 맞고, 또 이 사병들은 멀미를 하고, 또 탱크 같은 중장비를 내리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상륙한 부대원들 중에서 장교가 죽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부대 통솔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1파가 상륙을 해가지고 진지를 확보하고 제2파가 상륙하는 것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해안에 온통 장비가 뒤섞이고 총격전이 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날 4만 3천 명이 상륙을 했는데 약 2,000명에서 4,700명 사이의 연합군이 전사하거나 부상했습니다. 아주 이 비율이 높죠. 그리고 독일군은 약 1,200명 정도가 부상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방어를 하니까 피해는 적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 약 약이 아니군요. 정확하게 9,387명의 미군이 이 오마하의 미군 묘지에 묻혀 있는데, 이 미군 묘지는 한 10만 평 넘는 땅인데 프랑스가 미국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땅은 이제는 프랑스 땅이 아닙니다.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기관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 가서 묘비명도 보고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 묻힌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아주 용감하기도 하고 군인으로 참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팽창 정책을 쓰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야성적인 사람, 특히 야외 활동을 강조를 하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분이 만든 제도가 바로 국립공원 제도입니다. 내셔널 파크, 제1호 국립공원이 옐로스톤 파크죠. 이분은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하버드 대학 출신의 대통령이 오바마까지 치면은 7명인가 8명인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전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두 사람이 전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사한 사람은
가장 막내였어요. 막내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하버드 대학 아버지를 따라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1차 대전이 나니까 집안을 권유로 해가지고 공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공중전이 이루어지죠. 미군의 말하자면 아주 유명한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인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8년 7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프랑스 상공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오마하 미군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장남이었습니다. 장남. 그러니까 주니어라고 그러죠. 시어도르 루즈벨트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1차 대전에 역시 대령으로 참전했습니다. 형제가 다 참전한 거죠. 하였다가 퇴역한 뒤에는 필리핀이 그때 미국 식민지였습니다. 필리핀 총독까지 지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다시 미군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에 들어가서 여러 곳에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계급이 준장으로 진급이 되었습니다. 나이 많죠. 중장으로 진급이 되어가지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는 부사단장으로 참전을 했다가 상륙전이 끝난 다음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두 아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장교로 참전해가지고 다 죽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에도 뭐 이런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한국전 때 장성 아들이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죠.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죽은 미군들의 경력을 보면은 부잣집 유명한 사람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 19명이 한국전에서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갔더니 거기에 중앙홀에 여러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는데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죽은 사람이 20명을 넘었습니다. 프린스턴, 하버드,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8군 사령관도 워커 중장도 여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8군 사령관이 전사하니까 그때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또 빼앗기고 유엔군이 총퇴각할 때였습니다. 그때 후임자로 온 사람이 매튜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매튜 리치웨이. 이 매튜 리치웨이가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82 공습사단의 사단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부하인 스틸이 그 낙하산 뜨고 내리다가 교회 첨탑에 걸린 것이죠. 리치웨이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때 현장에서 가장 잘 싸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총퇴각하는 미 8군을 수습을 해가지고 사기를 북돋우고 해가지고 1951년 2월 3일에 걸쳐서 다시 반격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서울을 다시 탈환합니다. 바로 그 사람과 인연이 있어서 저는 이 낙하산 교회 첨탑에 걸린 낙하산 그 조각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장교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장성인 사람이 한 130명 됐습니다. 그분들은 아버지를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워낙 상부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후방 근무를 싫어하고 다 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사상률이 높았어요. 그 중에서 한 35명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이 사병들 전사상률보다 한 3배, 4배나 많습니다. 위험한 데를 자청했으니까요. 바로 그런
미국인들의 피를 딛고 또 한국 국군들의 피를 딛고 만들어진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입니다. 흔히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승만 체제라고 불립니다. 왜냐? 이승만이 만든 두 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지금 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동맹이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를 부른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비겁함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비겁함. 자유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자유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두 아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전쟁을 피하지 않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참 고귀하게 보이고 바로 그런 전통을 가진 미국의 지도층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물에 있는 유명한 문장,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명령에 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때 한국에 온 연인원 18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지키라는, 또 세계의 자유를 지키라는 대의에 순응해 왔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필연적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자유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자유는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은 찬스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유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권리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